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 아침 9시 12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원웨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갭상승 출발해서 그 갭을 메우지 않고 하루 종일 계속 강하게 올랐다는 이야기죠. 상승률도 제법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다? 강력한 매수세를 의미하는 겁니다. 중요한 저항을 돌파한 척 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탄력적으로 가겠다라고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야 이제 많이 올라왔으니까 난 반등시 매도 전략이다 이러면서 여기서 끝에서 이제 오늘 밤에 당장 인버스를 사고 이 아직까지 알 수 없다는 거죠. 이 인버스를 뭐 사거나 하방 베팅을 하는 거는 이제 시장의 매도세가 보이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하는 거지. 어젯밤에 이 흐름에서 매도세를 찾을 수 있습니까? 없죠. 예.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다고요.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죠. 지금 중장기적인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데 지난 2거래일 동안 저렇게 상승한 것이 작게 오른 건 아닙니다. 분명히 굉장히 많이 급하게 오르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떤 뭐 심리적인 측면이나 뭐 어떤 에너지적인 측면에서 뭐 상승 에너지, 하락 에너지 이런 측면에서 이 저런 급등이 진정한 반등, 진정한 추세 전환 이런 거를 부르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좀 비교적 건전하지 못한 그런 반등을 하고 있다는 모습은 좀 보입니다. 그런 생각은 할 수 있죠. 그런 생각은 봐라 급등하는 거 보니까 차익 실현 매물을 또 차익 실현 욕구를 자극시킬 수 있겠구나. 혹은 주식 물린 사람들이 이때를 기회다라고 하면서 지난 2거래일 올랐다라고 해서 상당히 많은 뭐 주식 매도를 뭐 할 수 있겠구나. 이 정도 생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어쨌든 이건 더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신호인 거는 분명합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뭐 너무 급하게 오른 점이 있지만 잘 올라갈 수 있다. 요 한마디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잘 올라줬어요. 전 종목이 다 올랐습니다. 사실 이런 모습은 이제 시장이 별로 이 정상적이지 않으니까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그죠? 원래 정상적인 주식시장이라면 어때요?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고 매수세와 매도세가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강한 놈은 사고 약한 놈은 빠지고 뭐 이런 흐름이 나타나는 게 정상적인데 요즘은 시장이 하락하면 전 종목이 다 하락하고 상승하면 전 종목이 이렇게 다 상승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 자체가 별로 지금 시장이 뭐 건전하고 그러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게 맛이 같다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났고 하여튼 그래요. 뭐 최근에 뭐 이런 반등에 뭐 지난 2거래일 동안 반등에 많은 이유를 갖다 붙일 수 있지만 쉽게 말해서 많이 빠져서 많이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점 생각해 보셔야 되겠죠. 이 세상에 모든 거는 이 대가가 있습니다. 공짜가 없어요, 세상에.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에 너무 많이 빠졌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그만큼 또 많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뭐 꾸준히 하여튼 오랫동안 멀리 가고 싶으면 힘 조절 잘해서 마라톤 뛰듯이 페이스 조절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고 있죠. 근데 아무튼 하락이라는 게 페이스 조절이 쉽지가 않습니다. 하락은 항상 깜짝스럽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하락했다 하면 급락이고요. 이 급락을 했기 때문에 또다시 급등이 오고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방 포지션 보시는 분들은 언제나 이게 삶이 좀 쫄깃쫄깃해질 수밖에 없긴 하죠. 심리적으로 좀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하락의 특징이긴 하죠. 이 상승은 어쨌든 보시면 전반적으로 좀 느리고 꾸준히 진행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하락은 했다 하면 뭐 급락이죠, 그죠? 예. 하락이 차분하게 진행되는 거는 요즘에 물론 좀 나타나긴 하는데요. 아무튼 좀 쉽지 않은 모습이긴 합니다. 하락이 차분하게 나타나는 건요. 근데 아무튼 그런 어려운 일들이 참 요즘에 일어나고 있긴 합니다. 그죠? 하락이 요즘에 비교적 차분하게 일어나고 있긴 해요.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보시면. 그러니까 하락이 차분하게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일단 지금이 하락 추세다라는 뭐 증거일 수도 있는 거고, 이야기가 좀 옆으로 새고 있네요.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시장의 반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래서 기술적인 이야기 참 조금 하자면은 뭐 이런 모습입니다. 그죠? 여기 3720 뭐 3730 정도 넘어서면은 3900까지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 해드렸는데 여기 돌파 한착 했으니까 더 탄력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자고요. 물론 어딘가 또 저항이 있죠. 여기 어딘가 저항이 있는데 뭐 그런 저항은 좀 강력한 저항은 아닌 것 같아서 언급하지 않을 거고, 중요한 저항 3730 정도 자리를 넘어갔다. 그러니까 더 탄력적으로 오를 수 있다라고 봐주자고요. 물론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 때문에 이 5일선과 이격도 이런 것들이 조금 좀 5일선과 이격 이런 게 좀 부담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여튼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없습니다. 지난 2거래일 동안 좀 많이 올랐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 급등했지만 뭐 조금 좀 피로해 보이긴 합니다만 상승이 너무 세서 그렇지만 이 정도는 문제 없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이 나스닥도 어제 말씀드린 11,570 정도짜리 돌파 한착했으니까 일단 11,780 정도까지 상승 목표치 열렸다라고 보시고 얘도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지금 미국 증시가 좀 하락하고 있고 이런 거는 뭐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미국 본장이 중요한 거겠죠. 요 정도 살펴보면 될 것 같고, 변동성 지수까지도 한번 좀 보자면은 변동성 지수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어젯밤에 당연히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특별히 이상한 거 없어요. 죽어야 될 때 잘 죽고 있고, 지수 상승했을 때 하락했으니까 뭐 잘 가고 있습니다. 아래쪽으로 잘 가고 있고요. 어딘가까지 쭉 빠지다가 이제 어딘가에서 또 이제 하락이 멈추겠죠. 멈추면 이제 그때 다시 위로 올라간다라 이야기 하자고요. 아직까지 빅스는 내려온다가 자연스러운 모습이고, 그러니까 지수는 더 올라가는 게 자연스럽고, 그죠? 빅스는 내려오는 게 자연스럽고, 뭐 이런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어떤 그 시장의 반등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최근에 시장을 빠뜨리는 데 기여를 했던 강달러도 보시면 일시적으로 좀 이 조정이 나오면서 이런 것도 좀 주식시장의 부담을 줄여주고 있는 거고, 금리의 상승도 좀 주춤하면서 이렇게 금리도 좀 조정이 나오면서 주식시장의 부담을 많이 줄여주고 있다. 이런 조건들이 맞으니까 주식시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이게 이제 일시적인 거죠. 아직까지 말씀드렸지만 이슈들이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이제 영국 파운드화 어쩌고저쩌고 감세안 관련된 이슈, 이거 어쨌든 계속 진행 중이라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래서 요거 잘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또 그리고 이제 CS 은행 그 CS와 도이치방크에서 시작된 어떤 은행권의 뭐 건전성 이슈, 이런 것도 지금 이 싹이 피어오르고 있으니까 이거 두 가지 금융위기의 씨앗이 될 수 있으니 잘 보자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가장 큰 이 궁극적인 가장 큰 악재는 뭐예요? 미국의 금리 인상이죠. 미국의 금리 인상이 가장 핵심적인 거고, 이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어디에 크랙이 생기는지 잘 보자, 균열이 생기는지 잘 보자라 말씀드렸는데, 이거 두 가지는 그 균열에 해당하는 거겠죠. 큰 물 파이프가 있는데 이 큰 물 파이프에서 균열이 시작돼 갖고 물이 샌다. 여기 그죠? 균열 하나, 균열 둘. 예. 물을 공급하는 주체는 뭐다? 연준이다. 연준이 긴축을 통해서 이 파이프 안에 압력을 상당히 높이고 있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일단 계속 진행 중인 거고요. 그래서 뭐 여전히 이 세계 증시 혹은 뭐 세계 경제 지금 이 바닥은, 그래서 지금 엄청난 뭐 경제 위기, 금융 위기로 갈 거냐, 아니면 어떻게 연착륙으로 잘 버틸 거냐의 그런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삐끗하면 경착륙이고, 이미 뭐 지금 좀 경제는 좀 맛이 간 상황이죠.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봐도요. 어젯밤에 경제지표 나온 것들 좀 몇 가지가 좀 있긴 있던데, 굉장히 흥미로웠던 게 유로존 PPI가 나왔는데 세상에 43.3이 나왔더라고요. 야,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제 유로존 PPI는 뭐 어디 뭐 신흥국이나 뭐 이런 개발도상국급인 것 같아요. 증가율도 5%에 달하는 등 굉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근데 이게 이제 시장에 이미 반영이 돼 있는, 그죠? 시장은 이미 이럴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딱히 이렇다라고 해도 지금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습니다. 이런 거 보고도 주식시장은 반등했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 뭐 사기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야, 물가가 저렇게 높은데 어떻게 주식시장이 오르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선반영. 이미 지난 한 달 반 동안 증시 많이 빠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건 선반영 돼 있다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고용 지표들도 나오긴 했는데 뭐 이런 것들은 일단 패스하고요. 이 중요한 건 말씀드렸다시피 주 후반에 있는 이 미국 논팜 페이롤스가 가장 중요한 고용 지표입니다. 금요일날 밤에 발표되는 논팜 페이롤스하고 실업률, 요거 두 가지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것들이 중요한 지표다 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여튼 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계속해서 어떤 뭐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의 어떤 기로에 서서 증시가 뭐 대폭락이냐 아니면 여기쯤에서 추세 반전을 하냐 뭐 이런 거에 대한 기로에 서서, 물론 이제 증시 같은 경우는 이 전저점 붕괴시켰기 때문에 계속 아래로 간다, 결국 위기로 가겠구나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뭐 아직 당장 금융위기가 온 건 아니니까 아무튼 일단 고민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전반적으로 좀 고민하고 있는 거죠. 그죠?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금융위기냐 아니면 적당히 이대로 계속 그냥 버티느냐의 기로에 와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이 시장 분위기가 별로 좋지는 못합니다. 이 어느 정도 뭐 자산 가격의 조정들도 좀 전반적으로 좀 많이 나타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아무튼 지금 같은 때 이제 슬슬 한번 계속 그런 고민들을 좀 한번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만약에 이제 뭐 저나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그런 위기가 왔다, 그럼 나는 그 위기에서 뭘 할 것인가에 대한
뭐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내가 뭐 이번에 뭐 집값이 뭐 떨어졌다 그러면 난 뭐 예를 들어 어떤 아파트를 사고 싶다 뭐 어떤 부동산 매물 뭘 사고 싶다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들 한번 해보시라는 거죠. 뭐 집을 산다든가 부동산 산다든가 뭐 이런 거 같은 경우가 이게 뭐 당장 가갖고 뭐 홈쇼핑에서 물건 사듯이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같은 때 슬슬슬슬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나 저거 집 사고 싶은데 저 땅 사고 싶은데 이런 거 있으시면 그런 거 일단 그런 거 한번 쭉쭉쭉쭉 돌아다니면서 매물 한번 구경해 보시고 뭐 그런 것들 난 위기가 왔을 때 이 위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시는 게 좋은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뭐 몇 달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드리긴 드렸지만 지금 어쨌든 계속 그런 거 해보시라는 거죠. 뭐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도 좀 해보시고요. 뭐 예를 들면은 이제 뭐 물론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언젠가 이 위기가 끝나고 나면 또 다시 주식시장이 오를 거 아니에요. 올랐을 때 뭐 어떤 업종들이 뭐 다음 주도주가 될까? 앞으로는 뭐 어떤 회사가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 다음번에 뭐가 좋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도 슬슬 해보시는 게 좋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도 많이 보시고 많이 돌아다니면서 뭐 집을 보시든지 뭐 아파트를 보시든지 뭐 매물 같은 것도 많이 보시고 그런 것들을 지금 하시면 딱 좋지 않은가 싶습니다. 마침 날씨도 선선하니 좋죠, 그죠? 그러니까 한번 그런 것들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위기를 활용할 방법을 한번 좀 지금 좀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물론 하방 베팅 이런 건 계속 유지하시고 그런 상황에서 한번 고민해 보시라는 거고 하여튼 그죠? 지금 이 전반적으로는 좀 이 통화 정책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 좀 주춤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한 어떤 전망 그런 이야기 하는 건데 물론 어젯밤 같은 경우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이 75bp 인상 확률이 또다시 높아져서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긴축 확률은 또다시 올라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지금 주식시장이 뭐 반등하고 있긴 한데 이렇게 뭐 75bp 인상 확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긴 한데 그래도 시장에 약간의 기대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좀 연준이 뭐 이번엔 75로 올릴지 몰라도 다음번에는 좀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춘다던가 해서 좀 봐주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감도 좀 피어오르는 때인 것 같긴 합니다. 안 그래도 요즘 이슈가 많아서 제가 깜빡깜빡하고 하나씩 말씀 못 드리는데 어제 이제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이제 빅스텝을 못하고 25bp로 올렸더라고요. 뭐 물론 뭐 호주 중앙은행의 결정이 연준에 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이 어느 정도 분위기는 같이 타고 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대략적으로 뭐 영국 같은 데서는 지난주에 감세안 때문에 양적 완화도 실시한다 그랬고 일시적이지만 14일까지지만 호주 중앙은행 같은 경우는 25bp만 올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들 이 경기 침체 우려가 지금 좀 확 퍼지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것 때문에 증시는 먼저 급락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오르고 있고 어떤 침체 우려나 이런 게 이번 주에 좀 급속히 좀 퍼진 그런 측면이 있어서 더군다나 CS, 도이치방크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확 퍼져가지고 야 연준이 이런 것 때문에 통화 정책을 앞으로 좀 조금 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분명히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아직 그런 기대감이 막 대놓고 있진 않은데 이 보시면 자꾸 이런 75bp 인상 확률 올라가는 거 보면 그렇긴 한데 이런 거엔 잘 반영이 되지는 않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도 그런 기대감들도 좀 일부 좀 시장에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그런 기대감도 일부 먹으면서 시장이 반등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도 뭐 괜찮은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죠? 뭐 전반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좀 해봤어요. 그러니까 정책적으로도 지금 약간 고민하고 있는 거죠. FOMC 회의까지 한 달 남았으니까 한참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번에 좀 어떻게 금리 인상 속도가 좀 늦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그런 것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마 그럴 일은 잘 없을 것 같긴 합니다. 참고로 참 안 그래도 이거 보여드리면서 참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보시면 여기 써 있어요.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인데 당국자 발언에 약간의 온도차가 나타나고 있다. 연준 부의장은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췄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와중에 메스터 총재는 이 경기 침체를 겪더라도 금리 인상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 어떤 경기 침체 우려 이런 게 확 나타나다 보니까 금융 안정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사람들도 슬슬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 이런 지금 논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증시가 그 논란을 먹으면서 좀 반등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려봤어요. 근데 아무튼 이 중요한 거는 결국 그래서 지난주에 코어 PC 얼마 나왔냐 서프라이즈 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미국 물가 지표 서프라이즈 나왔기 때문에
이 우리 파월 의장님은 뭐 경기 침체 구간에 뭐 그런 거 없다. 그냥 계속 계속 인플레 파이팅을 이어나갈 것이다라고 보시면은 일단 그게 제일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 논란이 있을 수 있죠, 그죠? 지난주에 영국 봐라, 이 호주 봐라 이러면서 조금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게 아니냐라 이야기는 할 수 있는데, 근데 이 말씀드렸다시피 중앙은행은 원래 돈의 가치를 관리하는 기관입니다, 그죠? 돈의 가치를 관리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지금 돈의 가치가 빨리 훼손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물가 지표가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는. 그걸 잡기 위해서 파월 의장은 엄청나게 노력을 할 거고, 또 그리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파월 의장이 고용 시장을 조금 좀 해칠 수도 있다. 금리 인상하면서 고용과 뭐 경기 성장이 좀 느려질 수도 있다. 이런 거를 감안해야 된다라고 누누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리고 결정적으로 미국 경제는 좋잖아요, 그죠? 미국 경제는 좋다고 하니까 뭐 당연히 일단 미국 금리는 계속 올라간다. 이 물 파이프에 압력이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렸다시피 연준의 그런 긴축 정책 계속 될 거고, 달러 강세 계속 될 거고, 추세적으로 하락 계속 돼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이야기입니다. 좀 하여튼 이야기가 좀 길었죠. 여기 정도까지 하고요. 뭐 유로화 같은 경우도 어젯밤에 보시면 굉장히 하여튼 급등을 했어요. 뭐 자연스러운 모습이긴 합니다. 근데 이 이격도나 이런 거를 좀 조금 이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또 그리고 다시 한번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바싹 다가선 상황입니다. 과연 추세 전환을 할 수 있을지, PPI가 40몇 프로가 나오고 있는데, 그죠? 하여튼 고개를 좀 갸우뚱해볼 그런, 뭐 하여튼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일단 좀 말씀을 드렸고, 일단 뭐 그죠? 그 말씀드렸다시피 단기적으로 좀 부담스럽게 많이 올라가고 있네. 이 거래일 올랐는데 부담스럽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급등하고 있긴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는 해드렸고, 한국 증시도 그렇습니다. 일단은 부담스럽게 좀 많이 오른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일단 봐주자고요. 그리고 뭐 어딘가 강력한 매도세가 나타나면 이제 그 매도세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제 생각엔 뭔가를 하는 날은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어떤 주요 매물대에 바싹 다가섰네요. 그죠? 여기 제가 지난번에 그어놓은 이 매물대가 어떤 중요한 저항권이죠. 조금 연장을 해야겠습니다. 이 매물대에 딱 지금 들어섰죠. 굉장히 무거운 저항대예요. 이 무거운 저항을 단 2거래일 만에 지금 올라왔고 여기서 박치기를 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식 물린 사람들 전부 다 여기다 물량 쏟아낼 가능성이 있겠죠. 하여튼 여기 어딘가가 일단 저항이긴 합니다. 분명히요. 이런 점들 좀 보실 필요가 있겠고, 근데 아직까지 뭐 예를 들어 오늘 이렇게 음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해서 이게 음봉으로 마감한다라고 해서 이게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건 아닙니다. 그죠? 2% 상승이잖아요. 아직까지는. 예를 들어서 오늘은 이렇다 쳐도 만약에 내일도 이 56,000원 언저리를 못 넘어가고 내일도 음봉 마감이고 내일도 하락 마감이다. 그러면 이제 어떤 매도세고 뭐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까지 2% 상승인데 이거를 매도세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아직까지는 일단 더 올라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그냥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잘 오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하여튼 하락 추세가 완연하긴 완연해요. 이거 차트 뒤집어 놓고 보시면 참 재밌는 모습이 나타나긴 하는데, 삼성전자인데 보시면 이 전형적인 상승장에서 나타나는 딱 그런 모습 아닙니까? 변동성 죽이면서 상승하고 급등했다가 조정 나오고, 천천히 변동성 죽이면서 상승하고 대폭 나가고 다시 또 아마 눌림시, 그죠? 이런 경우 뭐겠어요? 이렇게 변동성 죽이면서 올라가다가 급락하면 이런 경우 보통 저점 매수의 자리였죠. 이거 차트 뒤집어 놓은 거예요. 삼성전자 차트 뒤집어 놓은 거. 하락 추세가 이게 어쨌든 완연한 하락 추세다 보니까 하락을 하면서 이렇게 변동성이 줄어드는 독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것 같다. 독특한 특징인 것 같습니다. 좀 잘 봐주자고요. 물론 뒤집어 놓고 보면 이런 모습이죠. 그죠? 이게 원래 모습이죠. 하여튼 그래서 이 전형적인 진짜 어떤 상승할 때나 나오던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보시면 상승할 때 특징이 지난 한두 달 오른 거 하루 이틀 만에 전부 되돌리거든요. 이거 그죠? 지난 한 달 하락한 거 이틀 만에 되돌리는 거예요. 다시 원래 모습으로 가면, 그죠? 지난 한 달간 하락한 거 이틀 만에 되돌리는 거. 정말 재밌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어쨌든 뭐 하방 보시는 분들이 딱히 뭐 낙담할 거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하여튼 뭐 저런 어이없는 급등은 또다시 급락을 불러올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별로 좋게 봐주면 안 되겠죠. 차익 실현 매물 엄청 나올 수 있을 거예요. 약간 이런 것처럼, 그죠? 지금 선물처럼
선물 오늘 갭상승 좀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오늘 갭상승을 어제 종가가 290이었는데 시가가 294.2니까 한 4포인트 넘게 갭상승을 했는데 굉장히 좀 큰 갭상승이긴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음봉을 맞고 있긴 한데 말씀드렸다시피 이거 음봉 하나 나왔다라고 해서 이 매도세가 아닙니다. 하여튼 너무 갭상승 많이 하니까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네, 이걸로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고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내일도 여기서 뭐 294에서 저항이 생겨갖고 밀려서 내일 하락 마감한다. 뭐 그러면 한 이 거래를 확인했는데 뭐 2연속 음봉 나오거나 하락 마감하면 그럼 이제 매도세가 등장한 거죠. 아직 이거는 뭐 강력한 매수세가 나오긴 한 겁니다. 아직까지 뭐 강하다, 위로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거 0.5% 상승 중입니다. 지금 음봉이긴 하지만요. 색깔하고 상승률하고 이거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난번에 너무 과잉했던 풋옵션들은 다 맛이 가고 있고요. 그죠? 9월 26일부터 시작돼갖고 풋옵션 잔치 1000억 가까이 했던 거 싹 다 되돌리고요. 이제 완전 탈탈 털어버리고 다시 양봉 나오고 있지만 개인들은 대부분 여기서부터 들어가죠.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뭐 오늘 뭐 저렇게 된 거 별 의미 없겠죠. 하여튼간 뭐 이 모든 것은 대가가 있습니다. 그죠? 이 추격하신 분들은 그런 대가를 좀 치르셔야겠죠. 하여튼 내가 뭔가 포지션을 구축할 때 혹은 내가 뭔가 주식을 매수할 때 이런 때 이게 맞나 라면서 좀 덜덜덜덜 떨면서 좀 긴장하면서 매수하는 건 잘 될 확률이 좋은 결과를 볼 확률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야 이거 대박 난다 이러면서 후다다닥 그쪽 가는 방향으로 추격했던 거는 이거는 이제 추격도 할 때가 있긴 있습니다. 물론 추격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고 추격도 할 때가 있는데 근데 이 추격할 때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게 정말 근데 어렵거든요. 그게 구분이 잘 되면은 진짜 타짜가 되는 건데 아무튼 그거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하여튼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열심히 추격하셨던 분들 지금 대가를 좀 치르고 있는 것 같긴 하고요. 또 그러면서 풋옵션 과잉 혹은 하락에너지가 소진됐던 것들을 좀 어느 정도 좀 그래도 좀 다시 충전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긴 합니다. 아무튼 뭐 이 단기 낙폭과대 혹은 뭐 중장기적인 하락 피로감 누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그래도 조금은 좀 지난 2거래일 동안 급등으로 인해서 조금씩 좀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어가는 것 같아서 일단 뭐 제 입장에선 좀 다행인데 주식 들고 계신 분들께는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겠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